해프닝입니다. 무슨 해프닝을 얘기하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경찰 지휘, 영장 하청 논란 커지자 공수처 7시간 만에 번복입니다. 네, 공수처.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린 것처럼 영장 다시 재청구해서 기한 늘려서 이렇게 다시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한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이 방송 중에도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들어보고 오시죠. 특별수사단은 오늘 0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상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공문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법적 결함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공수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판단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다만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국수본 경찰과 의견을 같이 한다. 고로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이 할 거예요. 얘기를 하고 경찰이 이거 좀 문제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다시 우리가 하죠. 라는 얘기가 일단 다른 걸 차치하고 첫 번째로 원영섭 변호사님. 공수처는 경찰이랑 사전에 논의가 없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발표를 한 걸까요? 그런 걸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참 한심한데요. 근데 이게 공조본이 출범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판을 했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도 경찰과 대동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수처가 지금 경찰한테 하청한다고 하듯이 떠넘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때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라는 그 논리 연장선으로 여전히 수사지휘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수사라는 건 굉장히 그 인권 침해 요소가 커서 법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그거는 수사가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그 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법률들이 있고 판례 법리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공수처가 전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귀를 닫은 게 아닌가, 아니면 무능해서 귀를 듣지를 못한 게 아닌가, 뭐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그 지점들이 이번에 명확하게 기관 간의 그런 해프닝에서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에 근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영장을 집행토록 하겠다는 이게 이 사실상 뭐 무능이 아니면 일부러 귀를 닫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신 건데 근데 경찰이 얘기를 한 이 경찰은 그럼 왜 못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냐. 법적 미비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대체 어떤 부분의 법적 미비인지 저희 그래프 준비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와 경찰 간의 수사 관련한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공수처에선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공수처에서는 법률적 논란이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단의 근거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어떤 부분이 지금 이 판단 근거가 다른 것이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국수본은 법적 미비가 이 법적 논란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야? 검수 완박으로 개정됐다 수사준칙이. 여기에 따르면 영장을 이 지휘를 검찰이 할 수가 없다. 검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쪽 해석이 사실상 다르고 물론 공수처가 그래요 그럼 다시 우리가 하죠라고 걷어들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양쪽의 입장은 다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제3자가 보기에는 장 변호사님 이게 공수처가 잘못 알아서 걷어들인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형사소송법과 이 내부 경찰 준칙이 충돌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상위법이 일단 우선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만든 국회를 통과한 법률과 네. 이 내부 준칙은 그냥 내부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상위법이 됐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인가에 또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 형사소송법 81조의 내용은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공수처법이 돼 있으니까요. 검찰의 지휘하에 사법경찰 관리가 그 영장을 집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공수처의 표현에 따르면 이 체포영장의 집행의 과정은 1임 내지 촉탁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을 잘라내서 마치 권한을 정권을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부여한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형사소송법 81조도 그렇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우리가 지휘하고 사법경찰 관리가 어쨌든 집행하는 게 그 법의 원칙이지 네. 알아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하라라고는 해석되지 않아서 전 경찰이 근거로 세운 그 논거가 아니더라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런 핑퐁을 했을 것인가? 네. 이건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도요. 수사의 일환이에요. 그걸 못하겠으면 정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로 사건을 넘기든지 아니면 특검을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관할에 대해서 수기하고 고민이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관할의 논란 자체도 없어요. 수사권 문제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 피의자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거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뭐라고 썼느냐 볼까요? 법에는 있고 시행령에는 없는 검사의 영장지휘. 형사소송법 81조 논란이다라고 이 지금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입법상에 좀 구멍이 있다. 밑에 시행령엔 있고 그 상위법엔 없고. 근데 말씀처럼 만약에 시행령에 있지만 시행령에는 없지만 이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을 따르면 되는데 말씀처럼 상위법도 해석을 공수처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를 완전히 위임하는 거죠. 촉탁하는 것처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거죠. 여기가 한남동 관저인데 관저 앞에 둘이 서 있어요. 여기는 공수처고요. 여기는 경찰, 국수본 경찰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공수처가 부탁 좀 할게. 그리고 횃불과 밧줄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뒷짐을 지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유유 울고 있죠. 네. 제목이 점점점. 네. 묵묵부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침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근데 공수처의 이야기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공수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도 아니에요. 아무도 지금 공수처의 해석대로 그거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한테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공수처가 주장해서 논란이 아닌 논란을 만든 거고 대부분의 법조인들 거의 대다수들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지휘라는 거는 주체는 공수처임을 전제해가지고 네. 경찰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공수처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사 주체로서 공수처가 빠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네. 이제 뭐 촉탁이라고 하는데 촉탁이 되는 상황은 형사소송법상에 검사가 다른 지역 검사한테 촉탁하거나 사법경찰관리가 다른 지역 사법경찰관리한테 촉탁하거나 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이 상하기관 그 연계된 기관이 촉탁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검사,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인데 이거는 완전히 위법한 해석을 공수처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라고 죄송합니다. 논란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건 공수처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걸 밝힌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한테 맡길게요라고 밝힌 시점을 갖고도 논란인 게 장 변호사님. 네.
영장 집행 하루 남기고 그렇죠. 2차 시도 없이 경찰에 그냥 맡기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건 공권력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피해자도요, 이런 식으로 수사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권 따지고 관할 따지고 법에도 없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다투는 이의 신청을 하고 심지어 그것조차 하나하나 반박되면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자신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공수처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도 예측도 못했냐라고 물으니까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어떤 전문 인력이나 노하우가 훨씬 있다. 뭐 그 부분도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자신만만하게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 이첩해라. 이랬다는 게 사실 얼마나 허황된 주장이었던 셈입니까? 본인들이 수사력은요,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수사의 결과물로 드러내는 거예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아닙니다. 경호처법상 경호의 범주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뚫고 국수본이든 기동대가 현행범으로 경호처장, 차장 그 상황에서 집행을 막는데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못하면요, 전국의 범죄자들이 우리도 버텨볼까? 아, 이거 버텨도 되는구나.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로 가닿는 거예요.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걸 넘어서 무책임하게 넘긴다. 그것도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그러면서 연장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아마 체포 영장은 시한을 연장하는 재청구는 인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왔던 거니까요. 근데 그게 또 집행, 그런 식의 절차를 거칠 때는 본인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건지 좀 되묻고 싶고, 이거 엄중한 수사입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예요. 거기에 네. 대한 엄중함을 제대로 새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공권력을 오히려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엄중한 수사인데 별다른 대비 없이 쉽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까 그 세계일보 표를 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나와 있죠. 아까 이 장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겁니다. 일자 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여기 나와 있죠. 그때 국수본에서 3차 저지선 초기 집행 가능했지만 공수처가 시간을 끌었다.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집행 의지가 없다고 말을 했다라는 게 국수본 경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 이 정도로 강한 저항을 할지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원 변호사님, 사실상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이제 곧 영장 이제 뭐 집행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거 아닐까요?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강한 저항은 생각을 못했다. 생각을 왜 공수처만 못한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네. 이 공조본이라는 체제로 수사를 하는 게 위법 수사라는 걸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조본이라는 게 그 정체가 없는 그런 임의의 단체거든요. 그 임의의 단체에서 하는데 이미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이런 데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법률이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거를 뚫고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애초부터 공조본을 만들 때부터 이런 위법, 불법 수사 문제는 이미 존재를 했었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합법화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적어도 경찰은 그 자기들이 수사를 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위법 수사를 해서 당장 어떻게 영장 발부받아서 그거를 도와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 위법이 합법이 되지 못한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집행을 해라. 집행을 하는데 나는 싫고 네가 해라. 서로가 네가 해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 거기에 대해서 불법 체포가 되면 불법 체포를 처벌한다라는 명백한 형법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주체가 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주체가 되려고 안 하는 과정에서 핑퐁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또 밀어붙이듯이 하라 그러고 그러면 네.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영장의 그 태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국수본이라는 뭐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이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 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1임 우왕좌왕 경찰 우리가 용역이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5일 밤 공문이 도착하자 공문이 5일 밤 9시에 보냈죠. 그래서 경찰에선 6일 아침 7시에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5일 밤 공문이 도착하자 경찰 내부에선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종수 특수단장도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준의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살아있는 국가 권력을 수사하는 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경찰 관련 게시판에도 콜로세움에 밀어넣고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 아닌가라는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부글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다 지금 떠넘긴 거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럼 장 변호사님 네. 어쨌거나 공수처가 다시 그래요. 우리가 다시 지휘할게요로 갖고 갔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다시 지휘하고 도와만 주세요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도울 수 있는 것이냐, 2차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형식적으로 일단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서 공수처가 키는 잡는 외형은 띄지만 네. 진짜 집행은 경찰, 기동대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 인력은 제한이 일단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정도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인적, 물적, 장비적 장비를 총가동해야 돼요. 여기서 주춤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갈등이 이미 노정이 됐죠. 이거는 사실 공수처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이 논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근거도 미비한데 체포영장 발부 그 집행을 하는 건 딱 띄어서 넘기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럼 수사권은 이 물음표가 당연히 따라붙잖아요. 그랬더니 아 수사는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경찰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당신들 용역이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이야기한 것처럼 하청만 받는 거냐. 힘든 일은 우리가 하고 어렵고 정말 물리적 충돌을 불사해야 되는 건 경찰이 하고 수사는 당신들이 하겠다고. 이건 법리에도 맞지 않고 또 이런 지금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뭐 경찰도 마음이 상하고 이 조직과 관련해서 어떤 대변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한 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일단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연장이 된다면 네. 불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다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남아있고 이 영장 청구는 검찰 내지는 공수처 이런 검사의 지위에 있는 이 직책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바로 가는 것도 정말 열어두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경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한 상황에서 다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원활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건너뛰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하는 구속영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용역이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나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윤갑근 규정에도 없는 수사 일임 공사 하청 주듯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네, 저희가 이 영상 말고 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어요.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거다.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순 없다. 아까 경찰 내부에서 우리가 용역이야 그랬는데 윤 대통령 측인 윤갑근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사 하청 주듯이 지금 경찰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체포
체포에 응할 수 없는 명분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빌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정파를 떠나서 법적으로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많은 부분들, 관할, 수사권, 이건 일단 영장 이의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정말 2번 마침표로 다 틀린 주장이라고 이미 됐어요. 그거를 거부할 사실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사람한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봤더니 사법경찰관의 그냥 단독으로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이 영장에 대해서 집행만 사법경찰관리가 한다고 네. 이런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행사가 안 돼요. 경호도 그냥 본인의 인신과 관련해서 최소한만 받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대통령의 위해라고 해서 경호처법상 경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상 법리적으로 장외적으로 여론전을 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마침표를 법적으로 정확히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숙제가 공수처, 검찰 그리고 이 국수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체포영장 집행 정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공수처 정확하게 헤아려야 될 겁니다.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한번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지 뭐는 안 돼요. 이거 피해자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건 그거 이꼴 증거인멸의 우려 높아지는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어요. 12월 3일 내란이 있은 이후에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방치하는 건 대한민국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헤아려야 됩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따박따박 법과 절차를 지켜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은 윤 대통령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선 사실 공수처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게 또 민주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엑스맨 공수처장 신을싸우죠. 야 빈손 철수 집중 호화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공수처의 포문연 더불어민주당. 여기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박지원 의원이 바보 공수처장, 엑스맨 공수처장, 회색 분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윤종훈 원내대변인, 재집행 안 하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박수현 의원, 탄핵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법사위 의원들이 이제 공수처에 가서 밤 12시 가까이까지 오늘 재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오늘 이걸 재집행하지 못하면 이 공수처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장 변호사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수처가 처음 탄생하게 되는 이 굉장히 어떤 이 가장 힘을 쓴 부분이 민주당에도 있는데 맞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뭐 엑스맨, 뭐 회색 분자 막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탄핵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이제 박수현 의원님이 네. 일단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뭐 비상의총 등등을 보면 뭐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바로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지금 영장의 기한을 좀 벌어둔다면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재집행이 실패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정도면 탄핵이 되기 전에 본인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 수사 자신 있다고 최상병 수사도 사실상 지지부진했습니다. 런종섭인이 논의하는데 국내로 귀국했는데도 한참 뒤에 부르고 굉장히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죠. 물론 인력이 한계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할 때 검찰에서 전방위적으로 인력을 조금 내도록 사실 국회에 많은 의견 개진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공수처가 왜 태동했는지 그 역사적 맥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수기가 있었다면 법 집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면 자리에서 내려올 각오, 그리고 실제로 실패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탄핵해가지고 그 불명예를 감당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은 수사기관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리 보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수사도 하지 못하는데 조직을 사실상 존폐 위기까지 몰아넣는 수장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본인의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건 박수현 의원 개인 의견이긴 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데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내려와야지 안 내려올 수 있겠느냐라고까지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내부에서 오동 공수처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심한 비판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어제 국수본 경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공수처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들을 그 국수본에 위임하고 이 집행에 대해서 좀 국수본이 그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그런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국수본을 방문했습니다. 네, 지금 신정훈 의원 행안위원장이죠.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국수본에. 근데 이 국수본의 항의 방문에 대해서 국수본부장이죠. 네, 이제 어제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영장도 새로 받아야 되고 영장만 이첩해서 집행한 전례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원 변호사님, 경찰 입장에선 사건을 이첩하면 모르겠는데 영장 집행만 똑 떼서 우리 보고하고 다시 지휘받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례도 없다. 사실 이 얘기를 지금 보면 괄호하고 사건을 이첩하든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검찰이 왜 사건을 이첩을 했냐 그러면 네. 검찰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수사권이 없고 그 수사권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게 위법,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첩을 했는데 그걸 공수처가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뭐 형사소송법 이야기하는데 네. 형사소송법의 주체는 검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자기가 수사를 해서 적법 절차로 할 수 있다 그랬으면 이첩을 안 했겠죠. 근데 검사가 수사해도 위법이 되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위법이 안 된다? 형사소송법 따르면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뭐 집행한다, 어쩐다, 영장 발부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이 모든 사안들은 하나하나 따박따박 위법, 불법의 문제가 다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변호인, 윤갑근 변호인도 뭐 하청을 주듯이 한다 그러는데 제가 건설 전문 변호사인데 네. 하청도 이렇게는 안 줘요. 그러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표현을 하신 건데 건설공사도 원청업체가 굉장히 하나하나 모든 공사를 다 지휘 감독하면서 자기들과 주체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네. 하청을 줘가지고 이렇게 떠넘기듯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문제는 애초에 출생부터 그때 굉장히 그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냉정한데 네. 공수처장은 민주당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건 다 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민주당이 냉정하게 참 대하는데 뭐 조직을 없앤다, 탄핵을 한다, 그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 냉정하게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원 변호사님. 윤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해서 요것도 문제고 요것도 문제고 수사권도 없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 쪽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는 누구를 주체로 해서 어떤 형식의 수사라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경찰에 대해서 조사를 받겠다. 서면 조사를 응하겠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겠다. 지금 돈봉투 사건의 그 국회의원들도 네. 결국 소환 조사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기로 지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하는 게 그게 저는 뭐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경찰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법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주체로 해서 윤 대통령 쪽에서는 서면 조사에 응할 거란 취지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체포 말고 서면 조사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장 변호사님, 네. 아마도 오늘 국회에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많은 논란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건 경찰로 아예 다 그냥 넘겨서 이첩해서 경찰 보고 하게 하세요라고 의원들이 얘기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미 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지금 사실 법원에서 관할 문제, 수사권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정말 본심판 가서 그걸 계속 리바이벌 할 거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그거를 조기하는 건 특검을 가거나, 근데 특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수사 개시권이 명백하게 내란죄에 대해서 있는 조직인 경찰, 이미 법원은 검찰이든 공수처든 관련 사건,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네. 정말 0.00001%라도 없게 하려면 경찰이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 나올지 그 부분도 지켜볼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이신이 구속되면 계속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거 본인이 잘 알아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안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우회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좋지 않아요. 피해자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자가 극렬 저항하고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빌미를 저는 줘선 안 된다. 그렇다면 경찰로 재이첩하는 것도 하나의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생각보다 좀 시원시원하게 체포할 수도 있고요. 뭐 강압조사 할 수도 있고요라는 취지의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환호와 또 너무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처장님, 오늘 영장 집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처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네, 기자들의 거의 고함 소리 같은 질문 소리만 쩌렁쩌렁 지금 물려 퍼졌는데 이 오동훈 공수처장 그 전에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체포영장 이렇게 집행할 거고 할 수 있어요라고 차근차근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선 저 멀리 출근하고요. 기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공수처장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와서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오늘의 또 주목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